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능 다이어그램이고 선생님이 생각했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자, 요거보다가 조금 더 진화된 요게 기본 구상 개념도였습니다. 기능 다이어그램하고 기본 구상 개념도는 살짝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일단 요걸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같은 그림을 복사해서 요 그림 위에다가 이거를 그려서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겠다라는 거를 덧붙여 주는 게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 다이어그램에 이걸 추가적으로 더 그리는 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학습하는 게 빨리 해지가 되면 모여서 모둠으로 이걸 작성할 거고, 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개인이냐 그 모둠이냐 이게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어서 이야기하면 요 부분들이 이제 공간 구상 이미지 표현 요 부분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나오는 기본 구상 개념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가를 각도를 좀 더 꺾어서 하냐, 90도 직각으로 표현하냐, 원 형태가 들어가냐, 원을 잘라서 넣냐, 뭐 이런 그림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호라는 거는 이 원이 정확하게 아닌데 이렇게 둥글게 한쪽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것, 요게 이제 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커서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자, 요 커서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 이 정도까지 하는 게 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는 여기 나온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려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요거는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나 아니면 이제 부지정지 평면도를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단을 할 때 이제 주의할 사항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조경 설계 시간에서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배웠겠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폭은 도로폭하고 비슷하게 하거나 그보다 좀 더 크게 한다. 그리고 기울기는 30도에서 35도,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하다. 높이는 18cm보다 낮은 게 좋다. 왜냐면 너무 높으면 이제 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너비 26cm라고 나오는데, 여자 발 사이즈가 이제 보통 한 240 정도 되죠. 남자가 한 270 정도 되고, 그걸 고려했을 때 발 하나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너비는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m 넘는 계단에서는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런 걸 더 가지고 잠깐 쉴 수 있게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1m가 넘을 때는 양쪽에 난간을 둬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폭이 3m가 넘는 계단. 폭이라는 건 이제 이게 3m가 넘는다는 개념이겠죠. 3m. 이런 경우에는 3m마다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요것도 이제 있다 했을 때 요 3m 여기에 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 운동장의 계단은 썩 그렇게 잘 만들어진 난간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걸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계단의 단수는 5개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수 최대 2대 이상.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구조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 재질 좋은 걸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설계를 해주는 뭐랄까 설계 컨셉을 짜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 랜드아우라라는 곳에서 만들어내서 이제 설명하는, 우린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겠다. 클리어 깔끔하고 공기도 생각하고 가든이 이제 복합된 이런 형태로 우리는 공원을 구성한다. 뭐 이런 이제 개념 발표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높이가 요거 이게 높이가 되고요. 요게 너비가 됩니다. 요게 너비. 그리고 요게 폭이 됩니다. 요게 폭. 이해했죠? 그래서 300이 괜찮아요. 300이 26보다 커야 된다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30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도 발이 충분하게 들어가야죠. 진짜 발 큰 사람들은 진짜 한 290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다 맞는 모든 사람들이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보다 너무 더 크면, 300보다 더 크면은 그거는 이제 계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로의 규격, 구조 및 규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사도라는 거는 이제 보통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제 다니는 그런 곳이 이제 경사로가 되죠. 슬로프라고도 쓰는데, 적당하게 너무 미끄러운 재료를 쓰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퀴 휠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굴려야 되는데, 굴리기도 전에 이제 그대로 쭉 미끄러져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끄러운 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구불구불해서 뭐랄까 이 질감이 너무 거칠어도 안 되죠. 너무 거칠어도 적절하게 평탄하게 평면으로 이렇게 되지만 미끄럽진 않은 그런 까다로운 재료를 써야 되는 겁니다. 경사율을 너무 이제 경사율은 이제 종류마다 다른데, 장애인용에는 5.3에서 5.3%보다가는 완화해서 하지만 최대 8%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된 그건 것 같네요. 보니까 5.3%보다 적은 게 좋지만 이걸 좀 더 세게 할 수는 있다. 자, 일반인이 다니는 경사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다니는 이 경사로는 지하철에 있는 경사로가 일반인도 다니죠. 보통 많이. 그런 게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0%까지 할 수 있다. 10% 정도가 괜찮다. 까지라기보다 10% 정도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폭은, 여기서 말하는 폭은 이제 만약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이 길이 다니는 이 폭이 1.2m라는 겁니다. 1.2m. 1.2m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 휠체어 폭이 이제 1.2m에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최소 휠체어 한 명이 지나다닐 수 있게 1.2m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m가 넘을 때는 1.5m 이상의 차암을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참의 개념이 가다가 이렇게 잠깐 쉬는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이 여러 곳에 설치돼도 경사로는 단차마다 한 곳에 설치하면 된다. 한 곳에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한 곳에만. 쌤도 지겹네요. 여러분들도 지겨울 것 같습니다. 화이팅! 힘내보죠. 자, 이번 시간에 조금 더 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자, 지반고라는 거는 이제 땅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땅의 높이, 땅의 높이. 포장은 이제 그 지반을 덮는 덮는 재질이 뭔가, 어떤 형태로 덮는가. 여기 제일 밑에는 잡석을 넣고 그 위에 이제 모르타를 넣을지 모래를 넣을지 뭐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보통 그 위에는 또 뭐 포장 재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고무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콘크리트가 깔릴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깔리는 경우에는 이 중간에 모르타르층이나 모래층이 없어지게 되겠죠. 잡석 다짐 위에 바로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마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마운딩은 배웠죠. 이 흙을 쌓아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게 이제 마운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흙쌓기를 전체를 이제 다 성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토 안에 마운딩이 이제 세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토가 이렇게 큰 범위다. 그럼 이 안에 마운딩이 들어갑니다. 여기 밖에 성토가 되는 거죠. 성토. 이해했죠? 자, 마운딩의 기능은 이제 배수 방향을 조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운딩을 해 놓으면은. 자, 스며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그 사이로 마운딩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 물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스며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흡수한 양이 넘는 포장 용수량 상태가 되면 이제 흘러내리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착착착착.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이 움푹 이렇게 파진 땅에는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이 물이 고여서 썩는 뭐 이런 상태가 생길 건데 마운딩을 하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심는 나무들은 물에 약한 건조한 곳에 잘 사는 나무들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소나무를 많이 심죠. 마운딩을 한 다음에. 자, 그래서 배수를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경관도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토지를 적절하게 나누는 역할도 해주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유효토심, 식물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의 깊이를 확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딩을 표시할 때는 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등고선 형태로 많이 표시합니다. 등고선. 등고선의 단위는 뭐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10m 단위로 많이 하죠. 10m 단위라고 보기 힘드네요. 자, 여기 적용해서 쓰는 거는 10m 단위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산에서 이제 10m 아니면 100m 뭐 이런 단위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작은 단위로 쓰겠네요.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30에서 50cm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이 50cm로 생각합니다. 50cm. 보이시죠? 50cm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게 이제 포장 계획이 될 건데, 포장 계획은 보통 동선을 따라서 이제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포장하죠. 아무 데나 막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간, 이런 곳에서만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검은색이 좀 더 나으려나요? 이런 공간들이 이제 포장을 하는 주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포장이 아닙니다. 이런 데는. 포장이 아니고 흙이 덮인, 그냥 흙이 있고 거기에 이제 녹지가 조성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 자, 포장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은 이제 공간의 경계를 구획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해서 포장이 같으면은 같은 공간으로 보통 많이 봐줘요. 포장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공간으로 또 구분을 해주죠. 그리고 그 포장과 포장 사이에는 경계석을 많이 설치하는 편입니다. 특히 모래나 마사토처럼 흘러내리는 데는 경계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의 이제 재료로. 그리고 포장이 필요한 곳은 이제 정원로로 이제 주차장, 뭐 테라스, 뭐 휴게 공간 이런 데 이제 보통 포장을 많이 해준다. 그리고 원로, 정원이 길이죠. 정원이 길. 자, 원로와 주차장에는 소형 고압블록, 점토 벽돌, 판석, 콘크리트, 아스콘 등을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그 자동차 다니는 길을 많이 보죠. 자동차 다니는 길. 거기 보면 검은색으로 덮인 거를 많이 볼 겁니다. 그게 아스콘입니다. 아스콘. 그게 아스콘. 자, 이런 걸로 많이 써준다라고 되어 있고, 테라스와 휴게 공간이라고 해서 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약간 목재로 보통 많이 쓰죠. 약간 높여놓은 겁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 이제 이만큼 공간을 띄워갖고 높여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테라스가 되죠. 아니면 뭐라 할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테라스가 노단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자,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하면 공간이 테라스가 됩니다. 하나하나 산을 깎았을 때.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개념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테라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테라스는 그런 테라스라기보다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해놓은 것처럼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받쳐가지고 약간 띄워놓은 것 이런 걸 여기서 말하는 테라스는 여기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재를 많이 씁니다. 목재. 그리고 석재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쓰더라. 휴게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쉬는 곳에는 약간 밟았을 때 딱딱한 감촉보다는 조금 더 약간 친환경적인 이런 감촉들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잘 쓰지 않아요. 콘크리트 위에 휴게 공간 만들어 놓고 햇빛을 받으면 뜨겁잖아요. 근데 이 목재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좀 이제 덜 뜨겁습니다. 그리고 경계 부분은 이제 포장면의 지방고, 포장면의 지방고라는 거는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이 땅의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포장이 이렇게 덮고 여기 다음 층이 단면도라고 했을 때 이 층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막 덮이게 될 건데 요 높이가 지방고가 됩니다. 요 높이. 선생님 그림이 이제 선이 좀 삐뚤삐뚤한데 요 높이가 지방고가 됩니다. PL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 용어가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설계 선생님이 아니라서 대충 이런 거다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나오네요. 적용 시설이란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정원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적용 시설이란 옥에 설치하는 시설로 자, 안내, 표지, 휴식, 편의, 조경, 경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설은 이제 그냥 시설하고 조경 시설 좀 구분해 놓은 것 같네요. 자, 다양한 색채를 가지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여기 있는 시설들이 조경 공간하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급적 인체공학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사람의 이제 그 발 크기라든지 이용객의 키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배치라고 되어 있네요. 배치. 자, 요건 이제 쌤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된다. 바깥, 그러니까 오게실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바깥이죠. 집 바깥. 집 바깥에 있는 정원의 시설, 이제 있는 정원에 시설물을 배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공간이 이제 만약 아주 간단하게 막 잔디밭만 다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지겹겠죠. 그런 곳에 이제 중간중간에 나무도 있고 꽃도 피는 것도 계절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탁 심어 놓으면은 이게 계절마다 변하는 그 계절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눈도 좀 괜찮게 경관적 미소 뭐랄까 미도 찾으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시설을 배치해서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이제 선생님이 이게 다 왔다 갔다 한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분수 같은 게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분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시설도 있고요. 이런 시설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작업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놀이 공간에는 이런 걸 하는 게 좋고 뒷들은 이런 걸 하는 게 좋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공간의 배치를 봤을 때 이 공간은 정원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이 됩니다. 개인 주택. 그 개인 주택의 정원을 이제 조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라. 이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목재 데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물이 흐르는 공간을 사람이 이제 건너갈 수 있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리 같이 이제 고정시켜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런 것 같네요. 자, 여기 나오는 설계 도면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거의 완성 형태입니다. 완성 형태. 요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 수행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수행 평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드 실습실에서.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는 캐드가 아니고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갔죠. 평면도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기본 계획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배워야 될 게 위에 나오는 기능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다이어그램을 고려할 때는 서로 공간하고 공간 사이에 이제 배치 관계에서 서로 조망이 이제 잘 조성이 돼야 되고, 동선이 서로 꼬이면 안 되고, 동선이 겹치지 않고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게, 그리고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막지 않아야 되고, 출입구는 뚫려야 되죠. 그러면서 녹지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무언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해봐야지 느는 겁니다. 이 뭐 무조건 이걸 지켜라 이렇게 선생님도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설계 선생님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조경 설계 지도 선생님은 이장우 선생님이 될 거고, 2학년 조경 설계 지도 선생님은 김혜린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들에게 여러분이 물어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계 파트 3차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